일단은 다양한 전공에서 지금 전기전자 산업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해서 오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내용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장 뭐 취업 면접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현재 특히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체계라든가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전자 쪽의 산업 이쪽이 이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전 시간에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진행을 한 것으로 아는데 아울러서 그런 것도 약간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소개를 아직 안 드렸죠. 네. 저는 이제 김용현이라고 하고요. 반도체 부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얼굴 이제 보이시나요? 네. 보기보다 이제 동안이라는 말씀을 좀 이제 듣기는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제가 회사를 조금 오래 다녔어요. 20년 근무를 했고요. 전공은 이제 컴퓨터공학이긴 한데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서 IT 개발을 하는 약간은 좀 독특한 그런 커리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어쩌다 보니까 함께 병행을 해가지고 이제 인사 교육 쪽에 이런 이제 업무도 이제 함께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런 고충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10분 공감을 하면서 혹시 중간에라도 그런 거 관련돼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관련해서 질문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 보니까 다양한 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첫 소개로 일단은 전기전자 쪽에서 일하는 직무의 특성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엔지니어거든요.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을 하느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이제 회사라든가 다양한 진로로 이제 가실 것 같기는 한데, 뭐 이건 엔지니어를 떠나가지고 이제 보통 뭐 굳이 따진다고 하면 뭐 일잘러? 네. 저도 이제 부장 3년 차에 이제 뜻한 바가 있어갖고 이제 이렇게 1인 기업으로 독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일을 못했던 편은 아닙니다. 부장까지 진급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왔던 길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하는 일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아마 이런 식의 일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각자 이제 전공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 전공으로는 일단은 이제 취업이라든가 진로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일단 자기가 이제 어떤 산업이든지 그쪽 산업 분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산업에 대한 이제 지식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표현이 된 이걸 갖다가 이제 보통 도메인 널리지라고 얘기를 해요. 도메인. 그러니까 내가 속한 관련된 이제 산업 이쪽과 관련된 지식이라든가 뭐 관련된 직무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입일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치가 이제 전공이겠지만 이게 점점 더 노하우가 쌓이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이제 도메인 널리지라든가 비즈니스 널리지 이런 쪽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역량이 이제 확대가 되고요. 최근에는 이건 이제 좀 거시적인 트렌드를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역량을 요즘에 이제 조금 더 요구를 해요. 예, 뭐 수학 통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통계적 지식 이런 게 아니고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이제 뭐 반도체 회사를 다닌다고 그러면은 반도체 공정이라든가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 트렌드가 어떻게 돼 있느냐. 뭐 석유화학 공장을 이제 관련된 이제 직무를 한다고 하면 그 공정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의 트렌드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래서 내가 속한 산업의 이제 트렌드를 읽어야만 내가 앞으로 할 일이라든가 이 일을 이제 어떤 식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해안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이제 시각으로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역량들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 소임을 해갖고
연봉도 높고 인정받는 갈수록 이제 그 능력을 인정을 받는 그런 이제 직업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영역을 이제 다 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소위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이제 부르죠.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연봉 킹 먹고 있는 그런 직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하시든 그 분야에 관련돼서 내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데도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갖게 될 직업에 대해서도 보다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일단은 전기전자 분야이기 때문에요. 이쪽과 관련된 산업의 이제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쪽 기업에서 이제 직무 쪽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근데 이거 모든 거를 이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대표적인 직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의 이제 동향을 분석을 하는 이제 팁입니다. 맨날 뭐 신문만 이렇게 들여다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이런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왜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제 요 측면인데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진로라든가 이제 취업을 선택을 하든 앞으로 이제 하게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일과 관련돼서 속한 이제 조직이 있을 거고, 대개는 이제 큰 기업이라고 하면 뭐 사업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업부마다도 이제 성격이 이제 다 다른 경우도 있고요. 반도체만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뭐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 있고, 뭐 이런 거기도 하고, 뭐 다른 회사를 보게 되면 뭐 태양광을 하는 사업부도 있고, 뭐 LED를 하는 사업부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나뉘기도 하고, 그럼 그런 걸 만드는 이제 기업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속한 산업은 이제 어떤 특성들이 있느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게 되실 일에 대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이런 산업 트렌드라든가 이런 거를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제가 이제 전기, 전자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 박람회에서 산업 분야를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제 몇 개를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전기전자만 하더라도 분야가 엄청나게 방대해요. 크게 보게 되면은 일단은 전기 쪽은 넓게 보면은 이제 에너지, 왜냐하면 이제 발전이라든가 뭐 우리 가장 먼저 생각하는 기업은 이제 한전, 우리가 쓰는 전기와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전이라고 이제 하는데 운송을 하는 그런 관련된 이제 산업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될 거고, 전자 이쪽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제품을 만든다든가, 전자 제품,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만든다든가, 또 더 넓게 보면은 뭐 소재, 이런 쪽도 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전자 산업의 이제 영역이라고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뒤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정보통신이라든가 IT 이쪽과의 구분도 갈수록 이제 모호해지는 그런 이제 경계선상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IT 정보통신은 제가 알기로 이제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이제 다루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기전자 이쪽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전기전자라는 이 산업의 영역은 어디까지를 이제 봐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직무를 다 나눠 놓은 그런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4학년 분들은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여기 밑에 작게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은, 밑줄이 그어지려나? 여기. 그래서 NCS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산업이라든가 직무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한 가지 테마로 이제 전기전자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보시게 되면 뭐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여기를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영역이긴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전기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에너지 이쪽 분야도 조금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전자 산업이기 때문에 뭐 재료라든가 이런 쪽에도 이제 약간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배터리 같은 거예요. 2차 전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를 소재로 봐야 되느냐, 전자산업으로 봐야 되느냐. 네. 어차피 테슬라 전기자동차에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거를 기계로 봐야 되는지 사실 뭐 미래까지 안 보더라도 지금 자동차 생산이 반도체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만 하더라도 단순히 기계 산업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는 전자 산업의 영역하고도 이제 겹쳐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죠. 아마 어느 직무에서든지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2016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미 여기에서 이제 클라우스 슈바 회장이 이제 제차한 거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이 되긴 하는데 좀 특징적인 거라고 하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그렇게 글로벌하게 영향력을 갖지는 않아요. 그래서 2018년인가 19년에 다시 한번 슈바 회장이 또 한번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몇 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회자가 되는 그런 이제 키워드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이 4차 산업혁명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우리의 삶을 이제 바꿔놓고 있거든요. 4차니까 분명히 앞에 1, 2, 3차가 있었겠죠. 그래서 1차 산업은 소위 말하는 이제 증기기관으로 이제 통용이 되는 산업혁명, 영국에서 이제 촉발이 된 요거는 이제 많이 아실 텐데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에서 전기가 이제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은 사실은 적용이 되는 분야가 이제 한정이 돼 있었거든요. 뭐 증기기관차라든가 아니면 방적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기 에너지가 이제 발명이 되고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서 거의 모든 산업 분야로 여기 이제 확대가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자동화의 이제 기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 산업을 넘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사람의 이제 노동, 네. 사람을 노동에서 이제 해방시켰다고 하는 게 보통 1, 2차 산업혁명을 이제 예로 들어요. 더 이상 사람이 수작업으로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의 이제 남은 시간이라든가 여력이 이제 다른 분야로 이제 확대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보다 더 생각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위 말해 갖고 이제 사람이 노동에서 이제 사고의 영역으로 그 영역 그 직무라든가 일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확대가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화이트 칼라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계기가 되고 이 사고를 이제 인류가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인간이 담당을 했었는데 그것의 일부가 이제 또 기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3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가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고라는 거는 생각한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은 사람의 고유한 영역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기계라든가 자동화가 이제 대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더 발전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요 기술하고 이제 결합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이제 보통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정보혁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총괄하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요게 이제 더 이제 신기술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요건 이제 정부 사이트에서 이제 가져온 자료긴 합니다만은
가면 갈수록 이 산업혁명의 주기가 짧아져요. 점점 주기도 짧아지고 반대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가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4차 산업에서는 이게 거의 전 산업으로 이제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다양한 뭐 인문계와 이제 이공계를 다 아울러서 이제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산업에 전부 다 여파를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산업혁명 말고 우리가 보통 산업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예를 들 때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갑자기 출석 체크가 저한테도 떠가지고. 그 다음에 3차 산업.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등장이 아니죠. 원래 이제 산업을 이제 분류하는 기준이죠. 1차 산업은 보통 뭐를 1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자연에 있는 자원을 그대로 이제 채집을 하는 거. 이게 보통 이제 1차 산업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농업 같은 거죠. 농업이라든지 뭐 수산업, 뭐 임업, 이렇게 자연에 있는 자원을 그대로 캐내는 거. 근데 광물을 캐내는 광업은 좀 특이하게 2차 산업으로 이제 편성이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자연 자원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2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자동화를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그리고 3차 산업은 2차 산업까지는 보통 이제 기계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요거 못하는 영역이 있죠. 기계라든가 자동화로 이제 대치가 될 수 없는 영역.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제공을 하는 고유한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의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금융업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창 유행하는 용어가 그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뭐 DX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의 영향으로 다른 산업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거를 좀 지켜볼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산업, 농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되죠. 그 농업이니까 우리가 씨를 뿌려갖고 뭔가 농산물을 이제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수확을 이제 어디서 하죠? 그 물리적인 장소를 보통 농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농장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farm. 그래서 이 farm하고 1차 산업하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기술이 결합이 되게 되면 대개 이제 그 앞에 접두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팜은 팜인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적용이 된 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마트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서울의 이제 지하철역 몇 군데 역을 이제 가보게 되면 왕십역이었나? 제가 어떤 역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곳곳에 이런 스마트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수경재배 시설을 갖춰놓고 이제 인공 조명 이런 걸 해가지고 병충해라든가 아니면 이런 환경재해 여기에서 이제 자유로운 환경에서 식물을 당연히 깨끗하게 이렇게 재배를 하는 이런 게 이제 미래 산업으로 이제 태동이 되고 지금 현재 이런 기술들이 착착 진행이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 IoT라든가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 우리의 팜도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스마트하게 이제 변신을 하게 된다. 네. 그리고 2차 산업.
2차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제조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1차 산업의 이제 물리적 장소가 농장, 2차 산업의 물리적 장소는 어디가 되죠? 네. 공장이죠, 공장. 네. 근데 이 공장을 영어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 팩토리. 근데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이제 결합이 되면 우리가 보통 뭐로 바뀐다고 했죠? 네, 당연히 앞에 스마트가 붙죠. 그래서 스마트와 이제 결합이 된 팩토리. 그래서 이런 2차 산업에서도 제조업이 스마트 팩토리가 등장을 하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의 제조업은 가장 큰 화두가 이거예요.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도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반도체 생산 라인이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짓고 있는 곳이 이제 평택이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용인에다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규로 이제 지어지는 그런 생산 라인에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옛날에는 이제 설비들을 다 연결하고 중앙에 이제 서버 시스템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면 바닥에 다 랜선 깔고 이렇게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랜선 안 깔아요. 네. 생산 라인 안에다가 5G 기지국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5G를 피부적으로 잘 못 느껴요. 그리고 4G를 쓰나 5G를 쓰나 이게 도대체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는데, 인더스트리라든가 산업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각종 센서들이 다 이 5G 통신으로 통신을 하는 세상이 됐고요. 우리는 느려서 이제 못 쓴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기지국이 많이 설치 안 됐기 때문에, 라인이라든가 이런 좁은 영역 같은 경우에서는 엄청난 파워를 이제 자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것을 이제 조금 더 빨리 내다본 게 이를테면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죠. 그래서 조만간 미래에 이제 자율주행 차 나오잖아요. 자율주행 차. 물론 아직까지는 반도체 칩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발전이 안 돼가지고 차량에 이제 인공지능 칩이 탑재가 되는 게 아니고, 아직은 인공지능 서버하고 차량하고 서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차 앞에 6개의 이제 이미지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앞에 사물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5G 통신으로 테슬라 서버에다가 이제 쏴줍니다. 그러면은 서버에 이제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무려 2조 원짜리 컴퓨터입니다. 칩 하나에, 인공지능 칩 하나에 2억 원짜리 칩을 꼽아가지고 만드는 엄청난 서버인데, 그 서버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연산을 해가지고서, 장애물이 생겼으니까 피하시오, 아니면 이런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하시오,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게 지금 자율주행차의 이제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신이 이제 안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차도 못 굴러다녀요. 그래서 전 세계에 테슬라 자동차가 굴러다니게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꿈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상공에 테슬라가 인공위성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개 넘게 아마 쏘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개발을 했죠. 그리고 뭐 저기 제프 베조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기 버진 갤럭티, 리처드 브랜슨, 3대 우주 업체 중에서 지금 가장 발 빠르고 이제 뛰어난 기술로, 다른 것들은 이제 뭐 비행기에서 쏘아 올리거나 아니면 그냥 로켓으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로켓이 이렇게 쭉 쏘아 올리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역분사로 해갖고 딱 내려오는 그런 멋진 영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만화에서나 보던 그런 걸 지금 구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지금 계속 실현을 해 나가는 기술이, 속속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2차 산업까지 봤어요. 그래서 3차 산업은, 3차 산업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게 아까 서비스업이라고 그랬는데 금융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금융 같은 경우가 여기는 이제 스마트 금융 이렇게 하지는 않고, 우리가 소위 말해갖고 이제 핀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핀테크. 이 앞에 핀이 뭐 약자죠? 파이낸셜, 금융을 뜻해요.
그래서 금융과 테크가 이제 결합이 됐다. 이걸 갖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핀테크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뭐 우리은행이라든가 KB금융지주라든가 이런 은행들이 요즘에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거의 키워드로 등장을 하는 게 다 은행들이에요. 근데 은행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좀 보수적인 그런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산업들이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부르짖고 있을까? 심지어는 고객 창구를 담당을 하는 그런 사원들도 다 IT 자격증 따라고 그거 못 따면 승진 못 한다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면 테크핀의 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장난 같은데 순서가 중요해요. 핀테크는 핀에서 출발을 해갖고 이제 테크. 사실은 지금까지는 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최근에 요거하고 이제 차별화를 둬가지고 우리는 너희하고 다르다 해갖고 테크핀을 부르짖으면서 등장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힌트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카뱅이죠. 카카오뱅크 아니면 토스.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테크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마 IT 정보통신 이쪽에서 조금 다뤄주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전기전자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테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핀의 영역까지 이제 넘어온 그런 회사들이에요. 카카오톡이 개발이 될 때 이게 누가 뱅크가 될지 아무도 예상을 못했겠죠. 근데 시대적 흐름이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맞닿으면서 AI 빅데이터하고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런 영역도 이제 다 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카뱅이 이제 그 증시에 상장이 됐어요. 아마 30조가 조금 넘는 금액으로 이제 되는데 여기 우리은행, KB, 우리은행이 10조입니다. 10조. KB도 아마 10조 조금 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은행, 신한지주 이렇게 3대 은행을 합쳐야 이제 30조 이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은 카뱅 하나가 지금 이 은행들을 시가총액을 다 앞질렀거든요. 그러니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진짜 디지털을 부르짖지 않으면 조만간 존재 자체가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에 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4차 산업의 이제 여파가 전체 산업으로도 다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는 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그 센서의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현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AI하고 이제 빅데이터 여기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서버의 이제 물리적 세계잖아요. 가상 세계라고도 볼 수가 있죠. 물론 여기 중간에 이제 요 다리 역할을 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CPS라고 하는 이런 영역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실의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가상의 세계로 이전, 매핑, 이런 트렌드로 이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창 화두로 뜨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메타버스잖아요. 메타버스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들도 사실 코로나가 여기에 이제 불을 좀 더 당긴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저 거대한 물결이 원래는 이런 트렌드를 이제 다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있는 제가 가상 세계로 들어가서 아바타가 되는 거고 현실의 세계에 있는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상의 세계에서 스마트 팩토리로 관리가 되는 그런 세계가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헤게모니, 누가 여기에서 패권을 쥐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산업의 이제 판도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엔비디아, 퀄컴 좀 반도체 회사하고도 좀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사실 뭐 IBM이라든가 뭐 이런 또 5G 하면 또 삼성이죠. 화웨이가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이제 퇴출을 당하는 화웨이도 사실은 이걸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판도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미중 대결 구도 때문에 또 판도가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회사들이
예, 다 앞으로 이 4차 산업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거를 다 내다보고 이 시장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다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은 이제 자동차 산업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는 분야가 기계 산업이 아니고 전기 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를 이제 화두로 두는 게 실제로 이 자동차가 이제 기계, 메카닉이라는 이제 생각보다는 거의 반 전자제품이에요, 전자제품.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전기자동차 이런 거 보시게 되면 그냥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동력 구동계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별다른 게 없잖아요. 그냥 모터 이렇게 있는 거고 옛날이면 뭐 엔진이 좋아가지고 뭐 출력 뭐 이런 것도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의 그 엔진들도 다 전자회로가 다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이제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자동차 급발진 있잖아요. 급발진. 뭐 물론 페달을 밟고 이제 브레이크를 이제 밟고서 그렇게 이제 하면 멈추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막 튀어나가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밟고 있는데 걔네가 왜 튀어나가죠? 결국에는 그게 다 회로가 제어를 하는데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거나 신호를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분명히 멈추라는 신호인데 앞으로 전진을 하시오. 이런 신호로 이제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다 사고가 나는 거죠. 물론 공식적으로 그걸 이제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전기전자 산업이 딱 여기까지가 전기전자 이런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도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영향을 받는 산업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자율주행차라든가 전기자동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라든가 뭐 유럽의 이제 뭐 아우디, 뭐 폭스바겐, 뭐 이런 벤츠 이런 회사들도 다 생산이 이제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반도체의 영향을 이제 받거든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상세계라든가 이런 게 더 발전을 하게 되면 될수록 4차 산업혁명의 파급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제 전기전자 이쪽에 파급 효과가 더 커지게 이제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전기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그 전기요금 우리나라 이제 오르고 있잖아요. 잘 모르시죠? 1년에 최대한 5원까지 올린다고.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요금은 그냥 나라에서 다 통제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전기요금도 이 생산하는 단가에 따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거를 이제 매기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에만 30 내지 40%가 전기요금이 올랐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보게 되면은 그 지구온난화 이런 영향도 있고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영국 같은 나라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의 30%를 풍력 발전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영국에 바람이 안 불었어요. 바람이. 그러다 보니까 풍력 발전이 안 되죠.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뭘 떼어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원자력 아니면은 이제 화력 발전인데 화력 발전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석탄 발전을 이제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LNG, 가스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LNG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원래는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에다가 화력 발전을 했는데 지금 시진핑이 내년도 이제 베이징 올림픽 거기를 이제 청정 올림픽으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화석 연료 이렇게 못 쓰게 하고 탄소 중립 요거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하면서 그쪽에서도 뭐 LNG라든가 이런 수요가 높게 되고 이러면서 전 세계 LNG가 이제 품귀를 겪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가스 요금 이런 것들도 조만간 다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스상에서 보는 게 가스 요금이 왜 오르지? 예.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다 이렇게 환경이라든가 에너지, 4차 산업, 뭐 안 걸린 분야가 이제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각들을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이제 보시는 게 조금 필요하죠. 자, 그럼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신기술들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될 것이냐.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사이트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사이트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채팅창에도 좀 올려드릴게요. SM roadmap.smtech.go.kr. 네. 이 사이트는 끝에 go.kr을 끝나잖아요. 정부기관이에요, 정부기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관장을 하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카테고리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소부장, 그 다음에 중소기업, 뭐 이렇게 해서 키워드 하나하나가 요즘 핫하다는 기술이 이제 다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빅3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 의료, 바이오, 수소,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이죠. 뭐 물론 드론도 있고 뭐 빅데이터도 있고 뭐 블록체인, 인공지능 다 뜨고 있는데, 여기 날짜를 보시게 되면 2021년에서 2023년까지예요. 많지도 않아요. 딱 3년이에요, 3년. 사실 3년 앞을 내다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글로벌한 기술들이 지금 어떤 동향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 사이트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느냐? 대기업은 이미 연구소에서, 자기네 대기업 연구소에서 자신들의 돈과 사람들을 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하청 역할을 할 수만은 없으니까, 이런 글로벌한 트렌드를 가지고 다 자신들만의 필살기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라가 대신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리서치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올려놔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를테면은 전력, 파워 반도체, 우리 반도체 중에서 좀 핫하다는 겁니다. 전기 제품을 이제 소형화를 할 수 있고, 우리 충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소형화되는 그런 이제 핵심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필요한 기술들이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여기와 관련된 산업은 이제 어떤 산업들이 이제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핵심 제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산업의 동향이라든가 시장의 이제 동향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핵심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신 나라가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셔서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요걸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전 세계 이제 글로벌 트렌드라든가 여기 기술이 어디까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게 글로벌 트렌드는 이런 것들을 보셔도 좋아요. 세스, 컨슈머 일렉트릭 쇼라고 해갖고 이제 보통 가전 제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이 세스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열리는 게 대표적인 연례 행사였습니다만은, 보통 봄이라든가 이제 그런 때 열리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조금 시기적으로 늦춰져 갖고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진행되었고, 최근에 이제 진행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거에서 이제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이쪽 전자산업의 분야가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지 그거에 가늠을 좀 해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는 완전 이제 비대면으로 했고요. 올해는 이제 대면으로 했었나? 저도 이제 어렴풋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가 지금 현재의 전자산업의 트렌드를 이끄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변하지 않는 화두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뒤편에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긴 할 텐데 그래서 이쪽과 관련돼 갖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이렇게 전 지구적인 위기에서도 앞으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술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이제 다 파고들었죠 이미.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떤 기술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AI, IoT 이런 것처럼 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이제 다 접목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 통신 분야도 5G,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롤러블. 얼마 전에 또 애플도 이제 최신 휴대폰을 이제 등장을 시켰죠. 그리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TV라든가 디스플레이도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로 이제 대변이 되는 이제 모빌리티. 근데 이제 미래는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의 운송수단이 다양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세스도 이런 가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멈추지 않고 이 산업 분야가 더 확대가 돼서 한마디로 전자, 일렉트릭이 이제 적용이 되는 분야는 다 이런 신기술들을 보여주고 개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건강에 대한 중요성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뭐 코로나 검사하러 가면은 뭐 피 뽑고 뭐 아니지 PCR 검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반도체라든가 이런 이제 전자기술과 연결이 되게 되면은 즉석에서 확인을 하고 뭐 주사도 놓고 이런 시대도 이제 멀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의 이제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고 AI라든가 물리적 이런 것들도 다 로보틱스 이런 것들로 대변이 이제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요거에 이제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반도체죠. 예. 반도체가 없으면은 이런 기술들이 다 구현이 안 되는 거니까 뭐 굳이 옛날 표현을 하면 뭐 산업의 쌀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데 글자 그대로 모든 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이제 또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에서 어떤 칩이 만들어지느냐.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게 없으면은 지금 차가 안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3년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발생 전만 하더라도 계속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AI라든가 IoT, 5G 이런 기술들이 이제 계속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도 계속 우리의 이제 건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계속 2년째 코로나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관심사로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글로벌한 쇼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트렌드를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것도 이제 이 전자산업의 트렌드를 이해하시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관상이라는 영화인데 이 주인공이 사실 이제 이 안에 또 다른 핵심 주인공이 수양대군이죠. 세조가 되는. 그래서 그 세조의 관상을 이제 못 보는 바람에 이 주인공 같은 경우도 이제 아들이 이제 비운을 겪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영화 맨 끝장면에서 이제 송강호가 이 대사를 하게 됩니다. 바닷가에서 파도가 쳐오는 거를 보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관상을 본다고 했는데 나는 늘 파도만 봤다. 실제로 이 파도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 뒤에 이제 바람이라는 것인데 바람을 보지 못하고 나는 코앞에 있는 파도만 보았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세상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그 개발되는 이제 기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를 만들어내는 이제 트렌드라든가 연관되는 이제 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변모를 하는지 이런 키워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두 개의 키워드를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이제 알아차린 업체들은 이제 살아남는 거고요. 그래서 뭐 삼성이라든가 10년 전,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이제 한국의 기업들을 이제 보게 되면 공기업도 뭐 중간에 보이기도 하고 은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 이제 뜨게 되죠. 그래서 자, 그런 키워드. 첫 번째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결국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용어도 등장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쪽 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변모를 하느냐. 이게 이제 한 가지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변화를 이제 겪게 되죠. 요거는 이제 매경에서 나왔던 그런 건데 우리 삶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 피부로 이제 느끼셔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산업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다음에 이어질 키워드긴 한데요. ESG, 이 화두가 지금 엄청나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다 인문계를 다 아울러서 하시긴 하셨는데, 취업 진로 측면에서도 요즘에는 ESG라는 게 이제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만약에 회사를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그 회사에 ESG 경영이라든가 전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옛날에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안 되죠. 게다가 코로나 상황은 아닌데 지난번에 수에즈 운하 거기에서 배가 좌초가 되는 바람에 전 세계 물류가 마비가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이제 빗장을 걸어 잠궈 가지고 화물이라든가 사람들의 이제 인력도 이제 출입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수출입 그리고 제품을 공급하는 이 공급망 이런 것들도 각자 특히 미국이 대표적인데 웬만하면 이제 미국 안에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자기네 나라에 강제로 공장을 지으라고 이렇게 압력도 넣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들도 이제 많이 바뀌죠. 대표적으로 여행을 이제 못 가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느꼈던 건데 아마 여기에도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가서 이제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할 텐데 이거를 못 하게 되니까 의외로 돈이 많이 남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여행에도 엄청난 이제 소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해외로 이동을 해서 그 나라에서 이제 쓰는 돈도 이제 있기도 합니다만은 뭐 항공이라든지 단순히 이런 거 측면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를 이제 어디에다 하느냐 그러면서 IT라든가 가전 또 더 넓혀서 이제 자동차 사실 코로나라서 자동차를 사람들이 안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산 거죠. 왜? 해외를 못 나가니까 그냥 우리나라라도 이제 돌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동차가 이제 품귀 현상을 이제 빚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산업의 판도도 지금 이제 바뀌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여전히 4차 산업혁명의 허두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를 이제 해야 기업이 이제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영 환경들을 다 기업이 이제 방향뿐만이 아니고 어느 쪽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빨리 갈아타지 않으면 회사가 존폐 위기에 이제 처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됩니다.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이 코로나 속에서도 이제 꿋꿋하게 이제 견뎌내는 거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끝까지 우리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이제 오너라든가 뭐 기업의 의지가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도 된다고 이제 글로벌 전문가들이 이제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추세에 이제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ESG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학년 분들 이제 많이 계신데 ESG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제 가시라는 말씀도 이제 여기 있어요.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거 약자입니다. 환경, environmental, 그 다음에 사회적, social,
그다음에 가버넌스, 지배구조. 이 세 가지를 기업이 잘 갖추지 못하게 되면 기업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ESG를 다른 말로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이제 홈페이지, 당연히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려고 홈페이지에 가시겠죠. 홈페이지 보면은 내 마지막 쪽에 이제 기업 소개라든가 뭐 철학이라든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ESG 관련된 지속 가능 이런 메뉴가 아예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ESG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지역으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상생 협력을 하고 뭐 노동의 이제 이런 불합리한 점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의 이제 지배 구조도 오너의 지배 구조라든가 이런 체계가 아닌 사회 이사라든가 이런 것도 선임을 해서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표방을 하고 있어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젠지 세대잖아요. 젠지 세대. MZ 세대에서 이제 G세대.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이 이거를 지켜보고 있지 않고요. 소위 말해서 공정성이죠. 공정성 이슈를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는 벤처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이거를 보고 회사에 이제 투자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들도 이런 거에 발맞춰서 다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이제 거시적인 트렌드가 일단은 저쪽을 이제 맞춰서 하고 있고요. 지금이 이제 한 10월 들어가 있는 직전이라서 10월 달 정도가 돼야 이제 각 산업에서 이제 뭔가 정리하는 결과 보고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보고서들이 연초라든가 1분기 때 올해 이제 2021년도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전망들을 내놨던 이제 보고서들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들을 내용을 한번 보면서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그거를 한번 이제 짚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쪽에 보시면 이제 뭐 금융 이렇게 돼 있고 뭐 제조 일부 나와 있긴 했습니다만은 전기전자라고 하게 되면은 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자동차, 그 다음에 에너지, 전기 쪽이니까 이런 정도가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것의 이제 파급 효과가 나머지 이제 자동차라든가 자동차도 사실 간접적이죠. 뭐 정유화학이라든가 뭐 건설이라든가 건설도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죠. 근데 건설 경기가 좀 위축이 되게 되면 사실은 집이 이제 새로 안 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새로 집을 지을 때 요즘에는 가전 같은 경우도 다 빌트인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건설 경기가 위축이 되면 그것도 가전이라든가 전자산업에도 뭐 일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지금 있는 집에서도 있는 가전제품을 이렇게 새로 이제 바꾸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표적인 수요들이 이제 다 그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이다, 뭐 항공 이런 것들도 부정적이게 되면 다 물류라든가 이런 쪽에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 관련이 있게 되죠. 그래도 몇 가지 산업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진짜 빅사이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역으로 올해가 이제 빅사이클이어서 지금 삼성전자도 아마 3, 4분기에 역대 실적을 또 갱신을 할 것 같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반도체가 지금 너무나 초호황이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은 이제 이게 하강 국면에 좀 진입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시각이 지금은 진짜 최고인데 내년에는 반도체가 약간 좀 부진할 것 같은. 그래도 그나마 전기전자 이쪽 산업 쪽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라든가 어쨌든 오늘이 이제 산업 트렌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이라든가 진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돼서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최대 이슈긴 한데 아무래도 반도체가 호황이어야
뽑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삼성이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만 SK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다 수시 채용으로 돌아섰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채용 규모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줄어들기도 했고, 물론 작년은 코로나 타격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반도체가 이제 계속 호황이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턴 어라운드 시점이 이제 되게 되면은 그쪽에서는 이제 취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다른 산업에 비해서 반도체는 이제 꿋꿋하다. 왜냐하면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4차 산업 기술의 이제 가장 총화 산업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반도체거든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술을 구현을 하자고 하면 반도체는 이제 필수적인 거라서 반도체는 계속 확장 국면에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소형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폴더블. 사실 삼성에서도 이게 좀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잘 팔릴까 안 팔릴까 했는데 예상외로 판매가 이제 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소형 디스플레이에서도 이제 이런 폴더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신기술 트렌드로 이제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TV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미니 LED 이런 것들인데 LCD는 이제 그 자체가 LCD 이제 패널이긴 한데 뒤에 이제 백라이트를 이제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이제 OLED로 가느냐, LCD로 가느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싸고 아직 기술이 약간은 좀 덜 성숙됐어요. 오래되면 이제 뭐 번인 현상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 미니 LED가 이제 LCD 뒤에 이렇게 미세한 LED를 박아가지고 거의 OLED와 같은 이제 밝기라든가 그런 성능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게 신기술로 이제 떠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코로나 상황에서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바뀌어가는 이제 수요가 있어가지고 수요가 이제 많이 증가를 했죠. 근데 벌써 이제 2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바꿀 사람들은 이제 웬만큼 다 바꿔가지고 과연 내년에도 이제 이런 새로운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느냐. 보통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또 특별한 수요가 있었던 게 도쿄올림픽, 또 올림픽 큰 화면을 봐야 되니까 그런 잠재 수요도 이제 있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디스플레이도 이것들을 이제 대치할 만한 그런 이제 수요가 이제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대폰 같은 경우는 좀 침체기에서 보통은 한 2년 단위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 해가 좀 대박을 쳤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 해에는 조금 주춤하고 애플 휴대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조금 기대에 비해서는 좀 잠잠하거든요. 뭐 예상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보통은 2년 단위로 이제 커다란 새로운 신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휴대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폴더블이 삼성에서 이제 출시를 했고, 요 기술이 아직은 이제 다른 업체들이 이제 못 따라오긴 합니다만 아마 이제 조만간 이제 대세가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미래 이제 휴대폰들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변모를 하느냐, 이런 것들도 지켜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조금 해결이 되고 하게 되면은 지금 자율주행 차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연쇄적으로 지금 그리고 또 뭐 수소경제 이거 연결해 갖고 뭐 수소차 만들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차세대 자동차가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이 전기전자 쪽에서도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이제 전기전자 중에서 이 전기 쪽 이쪽도 지금 이슈가 엄청나게 좀 커요. 지금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전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품질을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옛날부터 정권이라든가 이제 이런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유럽이라든가 미국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그 텍사스 올해 초에 한파
부각쳤을 때 다 전기 막 마비되고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 환경 이슈라든가 아까 ESG의 대표적인 이쪽 이런 환경 규제,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되면서 화석 연료 대신에 이제 전기 에너지. 근데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또 관건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뭐 풍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태양광, 네. 이런 것들이면은 소위 말해갖고 이제 깨끗한 청정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청정하다고는 생각이 되긴 하는데 사람에게는 좀 위험한 원자력. 그나마 이게 대안이 이제 좀 될 수 있겠고 그 이전에는 이제 화석연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제 부르짖는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석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갖고 이제 전기를 만드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화석연료 대신에는 풍력 대신에 이런 자연자원 대신에 뭐 원자력 대신에 이제 화석이 이렇게 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좀 쓰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이거를 또 저장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슈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산업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있을 텐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전기전자와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느냐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자료를 좀 보다가 뭐 우리나라 이제 500대 기업 요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500대 기업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500대 기업에서 전기전자 이거와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해요.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이제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자 1차적으로 100대 기업 사실 100대 기업 안에도 전기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200대 300대가 있기는 한데 좀 시간이 된다고 하면 거기까지 좀 봤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마 오늘은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100대 기업만 이제 놓고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전자, 전기전자죠. 제가 이 업종 분류 요거를 따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뭐 아시다시피 뭐 휴대폰, 가전, 반도체,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만들어내는 절대 강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가전이라든가 휴대폰 사업부가 얼마 전에 이제 철수를 해가지고 휴대폰에서도 이제 한 발자국 물러 서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가전 뭐 시그니처 제품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업계 1위 사실 삼성전자하고 1, 2위를 다투고 있기도 하죠. 그런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LG전자는 사실 노트북 뭐 C그램 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면서 IT와 이제 전자를 다 아우르는 그런 쪽에 이제 영역으로 이제 돼 있죠. 그리고 5등에 보시면은 한전이 있습니다. 공기업. 이쪽도 사실은 이제 전기 전자의 이제 영역이긴 한데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대기업하고 공기업은 아예 준비하는 패스가 이제 다르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2학년 분들 중에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쪽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실 이제 필요가 있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NCS라든가 블라인드 면접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채용 프로세스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따로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전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는 좀 면밀하게 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전기는 한전이 다 담당을 했는데 이제 이게 나뉘었죠. 발전하고 송배전. 그래서 발전은 글자 그대로 이제 발전소,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만들어내는 거하고 그 만들어진 전기를 송전, 보내고 배전
나누는 거, 이런 것도 영역이 나뉘어 있죠. 그래서 한전이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송배전, 요쪽에 이제 역할이죠. 그러면서 전기요금, 예, 거두고, 발전은 이제 뒤편에서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뭐 동부발전, 남부발전, 아니면은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예, 여기에서 이제 전기를 이제 예, 만들어내고요. 예, 송배전은 이제 한전에서 담당을 한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예,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이제 대표적인 예, 그런 회사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우리나라 양대 예, 산업.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만 지금 예,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에 언제 이제 예,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삼성 디스플레이. 예, 그리고 쭉 넘어가서 예, 또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예, 삼성과 LG가 우리나라 양대 메카죠. 예,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서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또 쭉 가보시다 보면 저 100위권에는 좀 등장을 하는데, 네. 발전 넘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군요. 네. 삼성 SDI 여기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제 배터리, 사실 자동차만이 아니고 이제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데 예,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LG 이노텍, LG 이노텍하고 여기도 삼성하고 LG가 또 막상막한데 삼성 전기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하고 삼성 전기가 전자 부품을 만들어내요.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 전기에서도 휴대폰에 들어가는 각종 전자 부품들 이런 것들을 뭐 휴대폰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되겠고요. 네, 사실 100위권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발전해서 앞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매출 기준으로 지금 100대 기업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발전회사라든지 아니면 전자 부품을 만들어내는 회사, 그리고 저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큰 산업 영역이거든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 그래서 각종 전자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이제 이 뒤에 기업 순위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이제 보실 때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건 이제 간략하게 이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이제 좀 알려드리게 되면 일단은 이제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네이버에 이제 DART라는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원하시는 회사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서 옵션에 정기공시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회사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올리는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게 되면 포맷이 이렇게 다 모든 기업이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의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산업들을 진행을 한다. 전년도에 우리 회사의 매출이 이제 줄어든 이유가 어떤 것들이냐, 산업 동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요걸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전자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똑같은 걸 만들어내도 회사마다 경영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씩은 달라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 산업의 트렌드를 이해를 하는 것도 그 회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좀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반도체를 만드는 이 두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가전이라든가 컴퓨터 통신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지만 구글에 들어가서 회사 이름 치시고 보통 채용 직무 이렇게 치게 되면 보통 그 회사의 홈페이지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회사 소개 이런 거 관련된 메뉴에서 비전이라든가 기업 정보 이런 데 들어가 보게 되면 그 회사의 경영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인재와 기술 최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최고라든가 뭐 변화선도, 정도 경영 이런 것들의 이제 키워드가 나옵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그 회사의 이미지하고도 딱 부합이 되죠. 그런데 똑같이 반도체를 만드는 SK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면은 네, 구성원의 지속적인 행복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인재상에도 보면은 행복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인재, 아니 패기, 그래서 열정과 도전, 네, 이런 키워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똑같이 가전에서 삼성과 쌍벽을 이루는 LG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제 LG 웨이라고 해가지고 회사의 이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뭐 인간 존중이라든가 창의 자율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에서 그 산업에 이제 하나하나 회사를 들어가 보시면 또 그 회사마다 나름대로의 이제 색깔이 다 다르다.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회사에 들어가서도 하는 일들이 이제 다 달라요. 이를테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다 그러면은 그 반도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직무 소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들어가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직무가 존재를 하는데 이를테면 공정 설계도 하고 기술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공정을 다루는 엔지니어, 그 다음에 설비를 다루는 엔지니어, 그리고 전기 전자 산업의 이제 특징이 기본적으로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은 다 기본적으로 공정이라든가 설비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이제 특징이 이제 뭐냐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엔지니어의 생생한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유튜브도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소스에서 이 회사를 이해하는 길을 좀 찾아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이게 시소거든요.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가 내려가는 이런 거예요. 양 토끼를 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빨리 만들어내느냐 생산성에 이제 관점이 있고요.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만들어내느냐 품질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엔지니어들의 일을 보게 되면 생산성 쪽에 일을 하는 건지 주로 설비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품질 쪽에 일을 하는지 주로 이제 공정과 관련된 이 일을 하게 되는 건지 이런 직무의 차이를 이제 보시고 어떤 쪽에 이제 가까운 일일까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트렌드를 알아보는 이제 팁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구글 알림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키워드를 등록을 하시고 알림을 하시게 되면 좀 조그맣게 나와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 지메일이에요. 아침 6시마다 그 전날 제가 등록한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를 검색을 해서 이렇게 메일로 쏴줍니다. 그래서 저는 헤드라인만 보고도 오늘 이 전기전자 산업의 트렌드가 어떻게 돼 있는가 요거를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미디어라든가 그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일주일만 등록을 해놓고 이제 보시게 되면 그 해당 산업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실 때는 뭐 물론 그냥 검색을 하셔도 좋긴 한데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실 때도 보통 요즘에 직무 면접이 PT 면접이라고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도 이렇게 내가 봤던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도 뭐
뭐 제 아들은 먹방 이런 것만 이제 보고 있긴 한데, 예, 검색을 해보시면 진짜 전문가 뺨치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유튜브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이 산업을 일반인들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이런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뭐 외국의 회사도 좋고요. 이쪽 관련된 트렌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아, 시간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이제 하느라고 뒷부분이 약간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드렸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는 법이라든가 어디에 물고기가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시각을 넓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중간중간에 알려드렸던 저런 정보들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쪽 전기전자 산업에 대해서 보다 여러분들의 식견이라든가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저녁 시간도 이제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